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는 역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힐링 웹툰 정순의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방송 말미에 제가 이번 주에는 매운맛 작품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할 작품은 사실 한국 만화의 레전드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왠지 이 만화는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만화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화방에 그 레자 쇼파 거기 앉아가지고 요새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있긴 있잖아요. 있죠. 만화방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아, 그치, 시간제로 그치. 끊어놓고 그치. 보는 만화방은 있긴 한데 만화 카페랑은 좀 달라요. 만화방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죠? 만화 카페는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뭔가 블링블링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만화방은 뭔가 좀 어둡고 그렇죠. 창문 없고 약간 책 냄새 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공간인데 사실 저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만화방. 제가 지금 신림동 살고 있는데 네, 그쪽에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만화방이. 네. 시간제로 끊는 만화방이. 네, 어쨌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약간 짜장면 시켜놓고 봐야 될 것 같은 만화입니다. 약간 또 그리고 집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너 이런 거 보니? 하시면 할 말이 없거든요. 물론 19금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김성모 작가의 대털이라는 작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네. 전 본 적은 없지만 네. 익히 소문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또 인터넷 밈으로도 많이 돌고 있고 그렇죠. 뭐 유명한 대사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음, 이게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재가 된 작품이고요. 그 일간지에 연재가 되던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 370화 가량 연재가 됐고요. 만화책으로는 8권. 그러니까 그렇게 긴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뭐 김성모의 대털이라는 작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작가인 김성모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김성모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에 한 2회차에서 3회차 정도는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워낙 많은 작품을 그리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셔서 어쨌든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1969년 생이시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으시죠. 거의 뭐 50대 지금 1993년도에 이거 아세요? 만화 잡지 보물섬 알죠.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저는 소년 챔프, 소년 점프 세대라. 전 그냥 알아요. 알아요? 아세요? 네, 뭐 그렇죠. 어쨌든 되게 두꺼워요. 그래요? 그 한국 만화가 더 많았어요. 보물섬에. 그래서 어쨌든 이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의 단편으로 음, 데뷔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주로 소년 만화를 그리셨어요. 뭐 럭키짱 그런 만화를 그리시다가 이게 우리나라 만화 시장이 한번 크게 죽거든요. 그 이제 도서 대여점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만화를 아무리 잘 그려도 전국에 있는 도서 대여점 개수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도서 대여점이 한 10,000개 있다 하면은 뭐 어떤 작품을 그리던 간에 10,000부밖에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장단이 있었죠 그때. 네네네. 양판소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년 만화가 아닌 주로 성인 만화계로 넘어가셨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만화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에 있어서 뭐 거장이라고 저는 해도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 김성모 화백의 만화를 안 본 사람은 없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작품이 워낙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럭키짱 그리고 좀 망하긴 했지만 또 스타크래프트 만화도 있어요. 아, 그건 짤로 유명하죠. 네, 드라군 그렇죠. 네, 드라군 놀이. 드라군이 온다면 어떨까? 그렇죠. 하지만 드라군이 온다면 어떨까? 드라군. 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대털, 뭐 강한 남자, 음, 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좀 제목을 말하기 민망한 제목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워낙 성인 만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해요. 그래서 좀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분께서는 또 비판을 받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분께서 생각은 좀 확고하셨어요. 한국 만화가 살아나려면 작품 수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질보다는 양으로 조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뭐 만화 공장장이었다고요.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이말년 작가가 하는 스트리밍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는 어시스턴트가 100명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경찰에서 한번 신고를 했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요. 여기 무슨 조폭들 양성하는 데 같다. 왜냐하면 뭐 남자들이 막 이렇게 그렇지, 막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한 건물에 막 거의 100명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 신고를 당한 적도 있다라고 김성모 작가가 실제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명이면 진짜 공장이죠. 공장이죠. 이제 최대 100명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뭐만 그리고, 누구는 뭐만 그리고, 누구는 뭐만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태블릿이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펜으로 만화를 그렇죠. 그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작품이 많아요. 이 제가 여기서 다 읊어드리려고 하면은 이거 거의 한 5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작품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질보다는 양을 선택했다. 그래서 한국 만화의 인식을 좀 낮췄다라는 비판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작품들이 분명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데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사실. 굉장히 또 김성모 작가가 여러 가지로 조사도 많이 한 작품이고, 그래서 특히 그런 빠른 전개라든지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액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표현을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조폭 사시미 배틀물. 결국 모든 만화가 다 그렇게 흘러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되게 좀 자랑스럽게 본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되게 뭐 몰래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누구나 보지만 네, 모두가 봤지만 그걸 모두가 봤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내 최애 만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좀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작품을 주로 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유행어 제조기입니다. 여러 만화가. 아, 그렇죠. 예, 뭐 말에 입 아프죠. 네, 방금 말씀드린 드라군 놀이 있었고요. 또 데털에 나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렇죠. 워낙 유명한. 그건 뭐 아직도 쓰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돈 내놔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고 때리는 장면도 있고요. 네, 뭐 이거는 데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어마어마하죠, 짤. 네, 짤이 어마어마해요. 네. 뭐 어쨌든 김성모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털이란 작품, 사실 데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 막 보면 대털이 뭐냐면 네. 크게 털다래요. 그게 털다. 그거예요? 클대자에 털. 대도네요, 대도. 대도. 네네네. 맞아요. 네, 도둑질하는 만화고요, 사실. 그렇죠. 주인공이 교광용입니다. 교광용이란 좀 특이하죠, 성씨가. 그렇죠. 교씨니까. 이 교광용이라는 주인공은 전국구 대도예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약간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광용이라는 친구는 3인조로 활동을 했었어요. 뭐 이제 칼치라는 이제 약간 아래 남자 건달과 그리고 세화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약간 사귀던 사이였는데, 이 교광용이 감옥 간 사이에 둘이 정분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교광용이 칼치를 때리고 네. 나옵니다. 나는 이제 독고다이로 살 거다. 이제 혼자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독고다이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으니까 또 큰 건수를 찾는 거죠. 나는 대털이니까. 나오자마자. 네. 나는 빨리 이제 또 큰 건 하나 해서 또 먹고 살아야겠다. 나오자마자 찾고. 우리나라 교화 시스템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은 만화예요, 사실은. 아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네. 더 크게 털어야 된다. 그렇죠. 딱 이제 그 아까 3인조로 활동을 했다 했으니까 교광용의 그 새와 칼치가 찾아오거든요. 두부 들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교광용이 나오자마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좀 알아봤니? 또 바로 털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둘 사이에 약간 정분이 난 걸 알게 되고, 교광용이 소위 말해 빡이 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교광용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직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이 극 중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도둑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털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광용이 그래서 이 황산이라는 인물을 만나요. 황산. 그래서 황산이라는 인물은 소위 말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교광용은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죠. 약간 타짜의 정마담과 작두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구를 이제 데려오고 이제 기술을 활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산이 정보를 하나 물어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털자. 되게 자세하네요. 네네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네. 가장 비싼 아파트였을 거예요. 가장 부촌의 상징이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경찰 간부를 털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광용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그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터는데 그 뭐죠? 아까 얘기했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게 네. 이 부분에서 나와요. 그게 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교광용이 그 경비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장치를 직접 개발을 해요. 청계천 뭐 공구상가 같은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원래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대털이라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김성모 작가가 실제 도둑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분의 노하우를 전해 들은 거죠, 김성모 작가가. 그래서 그런 장치가 실제로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활용했던 장치를 만화 속에 표현을 했다가는 악용될 수 있다 범죄에. 그래서 그 장치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라는 멘트.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약간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게 희화화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뒷조사를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다고 해요. 네네네, 맞아요. 만화 그릴 때 네. 이런 만화를 실제적인 만화를 그릴 때는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대요.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고 안 갚기. 아, 맞아요. 그 얘기 그때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사채업자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죠.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장인 정신이 있는 분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죠? 등락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성을 다한 작품이 있는 반면에 실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장에서 그렇죠, 만든 그렇죠. 작품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교광용이라는 친구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텁니다. 털어요.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강남에 조폭이 있습니다. 또 강남이잖아요. 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하면 네. 강남에 조폭이 개나리가 있습니다. 개나리. 강남에 무슨 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개나리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돼요. 네. 황산과 교광용이 뭐 20억을 털었다더라. 한 건 했다. 한건 했다더라. 그래서 개나리가 쳐들어옵니다.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하이에나구나. 네네네.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돈을 다 뺏어가요. 그러고 황산은 거의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광용이 복수극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네네네. 개나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개나리는 사실 그 무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강남을 먹을 정도의 그런 조폭이니까. 그래서 교광용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뭐 전국구 조폭이라고 하는 뭐 부산에서도 누굴 뭐 섭외해오고 뭐 어디서도 뭐 누굴 섭외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스토리와는 좀 다르게 나중 가서는 결국 개나리와의 약간 영역 다툼, 조폭 사시미 배틀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뭐 그렇게 끝나요. 그래. 네. 그래서 짧아요 생각보다. 이거 8권짜리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좀 평을 읽어보면 네. 기타 다른 만화들과는 다르게 네. 진짜 명작이다. 그거는 저도 왜냐하면은 그런 디테일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뒤로 가면 갈수록 조폭 사시미 배틀물이 되긴 하지만 네. 그 특히 범행을 준비하는 장면이라던가 실제 범행을 뭐 실행하는 장면 그런 부분이 이분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도둑을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죄수를 인터뷰를 하면서 했다고요. 면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하지만 개나리와의 싸움으로. 그렇죠. 마지막엔 교광용이 개나리를 찔러요. 결국. 네, 거기까지 갑니다. 교광용이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우리 황산형의 복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결국엔. 그 터는 얘기는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개나리한테 다 털렸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또 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아마 단독 주택을 또 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터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은 단독 주택인데 담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봉고차를 한 대 준비를 해가지고 봉고차 이제 그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담에 넘어간 다음에 네. 밤새 기다립니다.
밤새 그 뒤뜰에서 숨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집주인이 나갔을 때, 집주인과 그 사모님이 나갔을 때 그때를 해서 몰래 들어가서 털고 집주인의 양복을 입고 마치 집주인인 양 나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짜더라고요. 또 근성이나 의지 이런 건 없나 봐요. 여긴 없어요. 여긴 좀 아니에요. 아, 네, 이 작품은 좀 그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역시 김성모 작가의 네. 만화를 꿰뚫는 네. 정신, 네. 근성, 그렇죠. 의지 네.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이다. 맞습니다. 네. 음, 그 주로 약간 소년 만화. 그렇죠. 쪽에- 소년 만화 그리실 때 이런 거 네네. 많죠. 근성으로 이겨낸다. 거의 뭐 그림을 근성으로 그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데털에서는 그런 평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좀 달라요. 2부도 봤어요? 2부 안 봤어요. 2부부터 못 보겠더라고요. 아, 2부는 또 못 볼 정도로. 아, 왜냐면 2부는 처음부터 그 조폭 42 배틀물이거든요. 아, 안타깝네. 네,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 2부라고 하셨는데 네. 데털 2부도 있고요. 네. 데털 오리지널 컬렉터도 있고요. 데털 무대뽀도 있고요. 아, 데털 유니버스가 있구나. 네, 또 데털 2.0, 데털 3.0. 심지어 데털 3.0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후반에 나왔을 거예요. 최근이에요, 최근 굉장히. 3.0은 뭐야? 몰라요. 가장 최근 시리즈예요. 2.0은 뭐고? 네. 아니 데털 2부, 3부 계속 하기는 그러니까 음, 좀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3.0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스토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잠깐 이런 거 있네요. 네. 폭력, 절도, 네. 살인, 강간, 인신매매, 앵벌이, 매춘 다 나오죠?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완전 성인 만화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인도 보기 좀 어려운. 아, 제가 봤을 땐 절대 이제 미성년자는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그런 말이 있어요. 김성모 만화에 나오는 남자의 직업은 조폭이거나 택시기사밖에 없고 여자는 그 화류계 여성밖에 없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적나라하게 그렸나 보네요. 맞습니다. 진짜 완전 성인들을 상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굉장히 선정적이기도 합니다. 만화가. 아, 네. 성인 극화구나, 네. 말 그대로. 네. 만화방에서 보기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데터를 요새 갖다 놓는 만화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화 저는. 카페는 없겠죠. 만화 카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 있나요? 모르겠어요. 안 만화 간 적은- 카페에서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안 간 지 오래돼서. 근데 뭐 네. 만화니까. 네. 뭐 성인 만화 볼 수 있지, 성인이. 그 예전에 그 네.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네. 기안84와 성훈 씨가 그 네. 만화방에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만화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봤다니 좋네요. 네, 근데 좀 이게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건 아니라는 걸 좀 밝혀드리고 싶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화에서 이런 장르가 있다. 약간 느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느와르 작품 중에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런 성인 만화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 의외로 네, 맞아요. 크고 넓다. 음, 라는 거를 저는 데터를 보면서 좀 깨닫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만화는 또 새로운 장르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현세 씨 만화 음, 그 원래 까치 네, 그 뭐죠? 그 외인 공포의 외인 구단. 공포의 외인 구단 뭐 설까치 이런 만화를 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또 우연하게 그분이 그렸던 성인 만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어린 나이. 네. 충격이었죠. 충격이죠, 그쵸? 그 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까치나 외인 구단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 세대가 아니라서 까치까지만 알았는데 약간 둘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만화 시장이 굉장히 좀 양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예 소년 만화거나 그렇죠. 아예 성인 만화거나 그런 느낌이죠, 좀. 맞아요. 네.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인들이 네. 그런 소년 만화를 보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네네네. 조금 애매하죠. 약간 소위 말해서 유치해 보인다. 음.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소년이 성인 만화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런 식으로 완벽한 그 양극화를 이뤄낸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양극화가 됐을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소재 면에서 우리나라 만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요즘 이제 웹툰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됐는데 지금 말하는 이런 전통적인 만화 시장, 과거 만화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 동시대의 일본 만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그런 뭐라고 하죠? 장르 면에서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긴 든 합니다. 생각인데 네. 아마 검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만화는 애들 보는 거니까 네. 만화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조차도 좋게 안 봤는데 음. 내용을 약간 성인으로만 끌어갔어도 다 검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년 만화. 아, 제가 완전 그냥 발달했던 애들식으로만 네.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쨌든 뭐 저는 충분히 작품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밝은 그렇죠. 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솔직한 묘사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물론 과장된 묘사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 모든 만화 똑같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음, 뭐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또 약간 이런 세계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 고증까지 한. 네네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사실 진짜 이런 세계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김성모 작가가 직접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서 인터뷰를 따서 만든 작품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약간 유사성은 뭐 담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뭐 이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뭐 아직은 뭐 어떤 작품을 할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일본 만화를 하나 갖고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